후보자처는 많은 장관들이 있지만 정말 국방부 장관은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특히 63만 군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군은 명예이고 그 군 지휘관, 군을 지휘해야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음의 장소로 가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행실이나 또 정신을 똑바로 하고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한 존경과 그리고 바로 그러한 바른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도 온당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을 어느 정부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정권이 제일 첫 번째로 바로 그러한 국방부 장관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자신 있게 이렇게 내세웠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 정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다른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인데 정치권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문료로 월 3천만 원 31개월 동안에 9억 9천만 원을 받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말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월 많이 벌어봤자 월 300 벌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자들도 그렇게 연봉을 그 말하자면 자문료로 용어 좀 해설해주고 받았다는 3천만 원을 1년에 그렇게 연봉을 받지도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은 장군 출신들은 다들 저렇게 전역을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건가? 차도 받고 비서도 받고 법인카드도 받고 별도로 3천만 원씩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1개월씩 저렇게 받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군 전체 그동안에 군의 명예를 지켜왔던 선배 군인들 그리고 현재 후배 군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휘해야 될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거나 또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심경, 그 3천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심정이 드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국민 앞에 한번 사과를 한번 하시죠.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후보자의 좌우명 중에 목식, 간음, 수신, 사명이라는 말이 갖고 계시죠? 좌우명으로. 네, 무슨 뜻입니까? 저희 고조 아니 뜻만 네.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좀. 나무 먹고 물 마시더라도 수신사명하라.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너의 운명을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고 저도 이걸 좀 새기고 싶습니다. 나무 껍질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몸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한 그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심껏 평생 좌우명이었었으니까 그걸 좀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좀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국방 개혁을 말씀하셨고 전시 작전권을 말씀하셨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참 정치적으로 듣기도 좋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저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지금 어떤 무력을 갖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이 이렇게 생중계될 때 한번 국민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쏘면 서울까지
가장 늦게 도착해도 6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위력에 히로시마 핵폭탄의 5배 정도의 폭탄 한 번 날라오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한 5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할 수 있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력에 있는 이 폭탄을 최소 8개에서 최고 50개까지 갖고 있는데 2022년 가면은 이대로 나가면 북한이 그걸 20개에서 90개 정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을 50개를 가지고 우리나라 50개 도시를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가공하고 무서운 위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은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약 5,500문 정도의 장사포를 가지고 수도권을 포함한 이런 데를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사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미국도 5만 명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그 특수전에 투입될 수 있는 특수 병력이 20만이고 전체 군대는 북한은 128만인데 우리는 2022년도 계획대로 하자면 52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800만 명의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5,000톤 그 화학 무기를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국방 개혁을 포함해서 앞으로 말씀하실 그 여러 가지 개혁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북한 그리고 북한이 이대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 나가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보에 임기가 있습니까? 안보에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임기를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북한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증강을 우리가 갖추든 못 갖추든 무조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국방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장관님께서 그 안보실장이나 대통령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